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어 성적입니다. 2.67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2.67입니다. 수학은 3.33, 그 다음에 사회는 3.57, 그래서 평균은 3.06. 예, 수능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성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과목상의 어떤 이렇게 탁 뛰어난 그런 과목은 없고 비교적 3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적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기별 추이를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그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에 와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참 성적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 한 등급 올라갔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 약간 이제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1학년 1학기에서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오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향상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성적상으로 보면요. 국어나 영어 성적이 가장 우수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학 분야에는 우리 나름대로 있죠.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수학이나 이제 사회 쪽에는 좀 부족하다.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과목의 성적은 좀 가장 낮은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지 않은가. 특히 이제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의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사회 과목을 성적을 좀 더 이제 기말고사라든지 3학년 1학기에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경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맑음은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 되겠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비가 오는 구간은 동아리 활동이네요. 예, 동아리는 약간 어두운 구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봤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제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진로 활동하고 이제 독서 활동이 되겠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전공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학생의 진로를 찾는 데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잘 돼 있고요. 학생부 기록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기록된 독서의 어떤 그 책의 권수가 14권인데 뭐 많이 기록돼 있다 이걸 떠나서요. 한 권 한 권 책을 읽고 본인이 진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하고의 어떤 연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서술이 돼 있다.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심리와 연관된 분야는 이제 프로이드의 책 한 권 정도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2학년이니까 이제 더 책을 이 분야를 확대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이 그 5건이 있는데 물론 이제 2학년 때 기록은 아직 충분하게 이제 기록이 안 들어가 있지만은 1학년 때 기록만 이렇게 보면은 3건이고 현재 2학년 기록은 2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전공과 관련된 수상 기록은 조금 찾기가 어려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토론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 교내 100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상 기록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 활동도 제가 보통을 줬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틀림없이 리더십은 있을 거라고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록된 내용 속에서의 어떤 리더십 부분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학년 기록 여부에 따라서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여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기록된 게 21시간이거든요.
개인 봉사활동 시간은 5시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학교 봉사활동 시간 16시간 중에 그 중에 이제 12시간이 이제 또래 관련 상담 활동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2학년 때 가서는 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개인 활동 시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그 부분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심리 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인데, 동아리를 그 맛집 이제 찾아다니는 이제 맛을 탐방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뭐 음식 맛을 보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게 꼭 굳이 따지자면 심리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묻어겠지만은, 어찌 됐든 대학에서 볼 때는 좀 심리 쪽하고 연관된 쪽에서의 동아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제 2학년 동아리 활동은 아직 기록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는 좀 상향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지는 아직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가 연세대 심리학과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연세대 심리학과에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연세대 심리학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평가를 해보기를, 우리 학생의 경쟁력은 수시와 정시는 50대 50, 이제 반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내신 성적 향상도 가파르고 네. 모의고사 성적 향상은 더욱더 가파르고, 그러니까 50대 5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최진기 선생님께서 평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수시와 정시를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준 이유는, 수시 같은 경우는 그 완전한 어떤 경쟁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수능 체제라는 큰 산이 있긴 하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산은 넘었다고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논술 능력이니까요. 그 논술 능력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연세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로는 한 7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수능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향상될 수도 있고 또 정체될 수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발전돼 왔듯이 우리 학생의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묻어지요. 그래서 딱히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50대 50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겁니다. 예, 아직은 좀 미완성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와 또 수시와 정시 지원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이제 뭐 결정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전형은, 그 유리한 전형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학생부 전형이겠죠. 예. 수치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내신 성적이 3점대니까요. 네. 이제 예, 그런 예.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역시 이제 그 어느 한 부분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지요. 물론 이제 2학년이니까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최대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수능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 쪽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역시 이제 논술 전형일 테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4개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4니까요. 예.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논술 전형을 좀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논술 전형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준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름방학 때 하고 지금은 시험 끝나가지고 잠깐 쉬고 있어요. 아, 잠깐 쉬고 있고요. 그 학생부에 보니까 1학년 때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자율활동에 이제 글쓰기 기초와 관련된 그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 글쓰기 기초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의 어떤 기본이 되는 사항들은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그 맞춤법이나 그런 거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아, 그랬죠. 이제 기본기가 이제 우리 학생은 상당히 이제 튼튼한 그런 학생이고요. 혹시 이제 연세대학교의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있나요? 아니, 아직 기출 문제는
성균관대나 이런 거 풀어봤는데 연세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예, 그렇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한테. 지금 2학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보고요. 내년 3학년 때 가면은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텐데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대학들은 틀림없이 이 모의고사에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러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의 어떤 하나의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꼭 지원을 해서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다 익혀놓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팁이 되겠네요. 그 자기가 지원할 대학들의 모의고사를 꼭 예. 치러보기를 권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연세대잖아요. 예, 예. 선생님, 우리 학생이 그 연세대 논술 전형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준비도를 살펴볼 텐데요.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별점을 제가 2개를 줬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하나가 많은 3개를 줬고요. 수능 준비도는 별점을 4개를 이렇게 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심리학과 일반 전형 논술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연세대 일반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세대 심리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63.7대 1 그리고 62.1대 1. 그러면 상당히 60대 1이 넘는 거니까 상당한 경쟁률이죠.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20%에 비교과 10%고요. 논술이 70%입니다. 교과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가 40%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비교과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무단결석 3일 이하나 봉사활동 시간 20시간 이상이면 뭐 만점을 받으니까요. 학생부는 6등급까지요. 등급 간 0.2점 차이니까 거의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를 하는데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지원자의 한 5분의 3 정도가 되니까요. 경쟁률은 높더라도 최저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고요. 제시문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2문제고 120분 동안 800자에서 1200자 문제당 이렇게 쓰는 내용입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 탐구는 한 과목 선택할 수 있고요. 4개 등급 합 6이고요. 우리 학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최저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합격자를 살펴보니까요, 2.5등급 수준에서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부 성적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논술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논술 준비하고 있다니까 꾸준히 논술 실력을 쌓으면서 자기 내공을 기른다라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추천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두 선생님께서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지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규 선생님은 서강대 사회과학부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조진호 선생님은 고려대 심리학과 일반 전형 논술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고려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논술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은 88.32대 1에서 이제 114.3대 1이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에 논술 60이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부의 역할은요, 그 0.25등급당 0.2점 차이니까요. 상당히 정교하게 이제 평가는 하고는 있지만은 네. 사실상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논술은 역시 이제 인문사회 논술인데 2문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논술은요, 글을 잘 쓰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 정답을 쓰는 논술이라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논술고사 자료집이 있으니까 서강대 홈페이지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국수영탐 이 사회는 이제 한 과목인데요. 3개 각 2등급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유 있게 최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이제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가 되니까 취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논술을 유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비한다라면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서강대 살펴주셨는데요. 조지돈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추천하셨습니다.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수능 성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일단 전체 평균이 1.48등급, 그다음에 수학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을 갖다가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보면은 일단 수능 체제를 만족합니다. 일단 세계 영역 2등급인데 서강대와 더불어 세계 영역 2등급 대학을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을 보면은 16명을 뽑습니다. 작년에 18명을 모집했고요. 경쟁률은 52대 1, 54대 1 정도 됩니다. 그다음 전형 방법은 논술 60, 그다음 학생부 교과가 30, 그다음 비교과가 10 정도 되고요. 학생부 등급값 점수 총 300점이 만점 중에서 등급간에 0.2, 0.2, 0.4에서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논술이 절대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평가 방법은 통합 교과용으로 교사 시간은 100분. 그다음 두 문제 나오는데 고려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수리 논술 한 문제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 학생이 지금 수학의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보통 합격자 등급 분포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이 정도서 많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보통이 50대 1은 넘어가지만 실질 경쟁률은 최저학력 기준 만족 여부에 따라서 보통 한 15대 1 내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충원율은 보통 19% 정도, 작년에 19%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도전 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강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리적 사고 능력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갖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